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에피소드는 자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저승의 어머니가 까치로 환생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랜 옛날에 어떤 어머니가 금옥이라는 꽃같이 예쁜 딸 하나를 두고 그만 이 세상을 떠났다. 얼마 후에 계모가 들어왔는데 그 여인은 앞에서는 신랑에게 달콤한 말만 하면서 뒤에서는 힘들고 고된 일을 의붓딸에게만 시켰다. 엄동설아내는 개천에 가서 얼음빨래를 하게 했고 삼복염천에는 모시풀을 삶게 하면서도 배불리 먹이는 대신 항상 누룽지만 주었다. 그러고도 제 마음에 차지 않는지 욕설은 기본이고 쩍하면 송곳으로 찌르거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금옥의 몸은 늘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항상 군데군데 빠져 있었다. 그러나 둔한아버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오히려 계모가 제 자식을 예뻐하는 줄만 알았다. 하루는 신랑이 멀리 일하러 간 틈을 타서 가위날을 시퍼렇게 갈더니 의붓딸의 손가락을 잡아당겨 손가락을 몽땅 잘라버렸다. 금옥은 피를 철철 흘리며 아파서 눈물을 쏟았고 계모는 잘라낸 손가락을 아무렇게나 담장 밖으로 내던져버렸다. 그러자 잠시 후에 때를 지어 까치가 날아오더니 떨어진 손가락을 부리로 물고는 어디론가 날아갔다. 냉수를 마신 것처럼 속이 후련해진 계모는 밤이 되자 대자로 뻗어서 단잠에 빠졌다. 그러나 금옥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울면서 금옥은 생각했다. 악독한 계모가 오늘은 내 손가락을 잘랐지만 내일은 분명 내 심장을 도려낼 것이다.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몸을 피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 끝에 금옥은 무작정 집 밖으로 도망쳤다. 기실 그녀가 도망칠 때 계모는 인기척을 듣고 깨어났지만 아는 척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뒀다. 내년이 없으면 나야 후련하고 좋지. 손가락도 없는 주제에 며칠이나 살라고. 금옥은 밤을 도와 무작정 달리고 달려 그리운 어머니의 무덤가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저승에 있는 어머니에게 자기의 의지가지 없는 신세를 한탄하고 계모의 간악한 행위를 일러 바치면서 잠시라도 틈을 내어 자기를 보러 이승에 오면 안 되겠냐고 떼를 쓰며 한바탕 간장이 찢어질 듯 애달피 울었다. 울다가 지쳐서 무덤 옆에서 쪽잠을 자던 금옥은 동이 트자 일어나 무작정 해 뜨는 쪽을 향해 터덜터덜 걸었다. 먼 길은 생전 처음이라 배가 고픈 데다 발도 아프고 갈증이 났다. 산골짜기를 누비며 물을 찾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조울조라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니 바닥이 훤히 드러나도록 맑디 맑은 샘물이 흐르고 있었다. 손가락도 없는 손으로 손바가지를 만들어서 물을 한 모금 떠 마시니 너무나 처량하고 슬펐지만 다행하게도 물맛은 달았다. 그녀가 물을 더 마시려고 하는 순간 까치떼가 까악까악 우짖으며 날아오더니 손가락 10개를 샘물 속에 빠뜨렸다. 금옥은 놀라 그 손가락을 봤다. 자기 손가락이 틀림없었다. 엉겁결에 손을 샘물에 넣으니 눈 깜짝할 새에 손가락이 다시 제자리에 들러붙었다. 그것도 흉터 하나 없이 깜쪽 같아서 실로 귀신이 탐복할 노릇이었다. 금옥은 너무 기뻐서 봄날의 꽃나비처럼 나풀나풀 춤을 췄다. 내 소원을 어머니가 들어주셨구나. 내 소원을 어머니가 들어주셨구나. 그녀는 원래 손부리가 야무져 배를 짜고 술을 놓는데 전혀 막힘이 없었다. 이제 손가락이 들러붙었으니 생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일할 곳만 찾으면 되었다. 걸음을 재촉하던 금옥은 어느 산기슭에서 낡은 초가 한 채를 발견하였다. 짜고 짜고 하는 소리가 연신 들려오길래 살인문 틈으로 들여다보니 주름이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배를 짜고 있었다. 금옥은 할머니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렸다.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할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꽃떨기처럼 예쁜 금옥을 바라보더니 물었다. 아가씨는 어디서 왔소? 이 늙은이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거요? 금옥은 생모가 운명한 뒤 계모한테 손가락을 잘리고 도망친 사연을 세세히 할머니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무릎 꿇고 간청하였다. 할머니 제발 소녀를 불쌍히 여기고 거두어 주십시오. 절대로 공밥을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자식 하나 없이 배짜기로 연명하고 있던 터라 좋아하고 금옥을 받아들였다. 내심으로는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소서 하고 천지신명에게 정성을 들인 것이 다 늙어서야 효험을 얻었구나 하고 기뻐했다. 그리고 영감한테 이야기하니 할아버지도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금옥은 워낙 손부리가 여물었다. 실을 가늘고 고르게 뽑았고 배를 잘라치면 실북이 번개같이 움직였으며 자수를 놓으면 벌과 나비가 꽃이나 나무인 줄 알고는 앉아서 쉬려고 날아들 지경이었다. 그러니 다들 그녀가 짠 배를 사려고 줄을 섰고 경사가 있는 집에서도 금옥이 자수한 것만을 찾았다. 늙은 부부 또한 평생 원했던 자식이 불현듯이 하늘에서 떨어지자 놀랍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하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소문이 동네방네 퍼지더니 산 넘고 물 건너 계모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악랄한 계모는 남편에게 호통을 쳤다. 그 아이는 분명 집 나간 금옥입니다. 우리가 키운 닭이 남의 집에 가서 알을 낳아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 무조건 데려와야 합니다. 성품이 어질다 그럴까 투미하다 그럴까. 후처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아버지는 고분고분 계모를 따라 나섰다. 기세등등하게 할머니 집을 찾은 계모는 어리벙벙해졌다. 분명 내 손으로 전연의 손가락을 잘랐거늘 어떻게 저리 멀쩡할까?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금호가 아비가 너를 데리러 왔느니라.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자 금옥이 한동안 환한 표정으로 제 부친을 쳐다보더니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저를 그렇게 무심하게 반기한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제 집입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옆에 있던 계모가 은근한 어조로 구슬렸다. 얘야, 어미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금옥이 험상궂게 계모를 노려보더니 입술을 깨물었다. 멀쩡한 내 손가락을 잔인하게 잘라놓고도 입에서 어머니란 말이 나옵니까? 하늘이 노하기 전에 그만 돌아가세요. 계모는 대번에 눈을 부라리며 겁을 주었다. 오라질년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들어야지. 오늘 머리채를 잡아 끌고서라도 내년을 데리고 가겠다. 바로 이때 머리 위에서 까악까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까치떼가 나타나서는 계모한테 몰려들더니 부리로 손가락 10개를 찰칵 잘라서는 날아갔다. 계모는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며 대굴대굴 굴렀다. 그러자 다른 까치 여러 마리가 아버지한테 사정없이 덮쳐들어 오른쪽 눈알과 귀를 빼서 날아갔다. 할머니가 나서서 계모를 추궁했다. 까치들이 왜 내년에 손가락을 물어갔는지 아느냐. 계모가 급히 대답했다. 예, 내가 의붓딸의 손가락을 잘랐기 때문입니다. 뒤이어 할아버지가 나서서 아버지의 죄를 물었다. 왜 까치가 내 눈하고 귀를 물어갔는지는 아느냐? 눈이 있으나 진실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으나 참말과 거짓말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 같으면 두 눈과 두 귀를 다 빼서 아주 사람 구실을 못하게 할 텐데 인자한 하늘은 그래도 한쪽 눈과 귀는 남겨놓는구나. 남아있는 것이나마 제대로 갈무리하려면 앞으로 사람 노릇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까치떼는 늘 금옥의 주의를 보일 듯 말 듯
맴돌았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금옥이 착하고 성실한 선남자를 만나 혼인할 때도 근처에서 눈에 띄지 않게 맴돌았다. 금옥이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가 서당에 다닐 무렵 금옥의 친아버지와 계모가 약속한 듯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을 버렸다. 금옥이 친아버지의 상을 마치고 신랑과 함께 집에 돌아오자 비로소 까치떼가 사라졌다. 어디로 갔느냐고? 모른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 까치 가운데 한 마리는 금옥의 친어머니가 환생한 것이라 한다. 나머지 다른 까치는 어린 자식을 두고 가슴에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들이 환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 아마 다른 까치의 전생 자식을 보살피러 갔는지도 모른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모시풀은 쐐기풀과의 여러 해 사리풀입니다. 줄기의 껍질에서 섬유를 뽑아 여름 옷감, 선박의 밧줄, 어망 따위를 만든다고 합니다. 밭에서 재배하며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고 하는군요. 기실은 실은 실제의 사정, 실제에 있어서라는 의미입니다. 손부리는 손가락의 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손부리가 야무지다, 손부리가 영글다는 일에 단련되어 일하는 솜씨가 매우 익숙하다는 의미입니다. 투미는 어리석고 둔하다는 뜻입니다. 선남자는 성품이 착한 남자 혹은 불법에 귀의한 남자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덕순 여사가 구현한 것을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에서 김덕순 민담집으로 출간한 것 중에서 계모 이야기를 모본으로 하였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에서 국가무형문화재인 나주의 셋골라이 노진남에 관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와 김중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화가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1238F, 픽사베이, 핀터레스트, 어반브러시, 픽스타, 크라우드픽, PNG트리, 게티 이미지뱅크 그리고 아이스토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